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10 대책 발표 후에 지역별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인천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굵직한 두 개의 대책 발표 후에 부동산 시장의 빠른 변화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710 대책 발표 후에 지역별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차례대로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인천편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인천은 그간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6.17 대책 발표로 갑자기 전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되었고, 심지어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이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새로 6.17로 대책이 발표되면서 인천 전 지역이 조정 지역에 묶였고,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로 바로 묶이게 되죠. 사실 분당도 이제 조정 지역이 됐다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됐는데, 오히려 약간 분당이 예전에 처음에 이제 조정 지역으로 됐다가 투기 과열지구로 된 시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기 요번에 인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한 방을 맞은 거고, 시일을 두지 않고 세게 바로 적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을 맞은 인천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대했던 모습들은 요번에 종부세도 무겁게 하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양도세도 더 추가로 부담스러워지니까, 6월 1일 전에 좀 집을 팔아, 매물을 좀 내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로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대책을 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그렇게는 기대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인천 시민들의 워너비 동네인 연수구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앞으로 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도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이 되면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약간 학습 효과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강해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매물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무주택자들이나 더 똘똘한 한 채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매물도 오히려 증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이렇게 대책이 조금 무겁게 나오면, 사실 묻지마 투자로 최근에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이 되면 그 규제를 피한 지역이나 규제를 대면서 뜨거 하고 급하게 묻지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급하게 던지는 금매가 좀 메리트 있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싸게 오히려 수익률을 보장해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가 봐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저처럼 금매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투자자 리스트를 한 번 더 작성해 놨다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전원이 있었고, 금매가 그럼 전혀 안 나오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고, 그간 정말 매물이 전혀 안 나왔던 매물 실종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물이 한두 개 정도 등장하는 정도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연수구에 이번에
사실 저도 송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좋은 가격이 나오면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요런 모습이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 5월보다는 가격이 더 오르고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라던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속상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은 분양권으로 되고 있는 뭐 마리나 베이, 분양권이 상태도 있고, 이제 입주한 상태도 있고,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송도동의 마리나 베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바다뷰가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월 달에 2.5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5억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그 3.5억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연수구를 한번 알아봤는데 두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 인천 지역을 다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투기 과열지구 중에 연수구 하나, 그리고 조정 지역 중에 계양구 하나 이렇게 지정해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장의 분위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오히려 매물이 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보합을 유지해서 오히려 적은 매물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매물이 좀 나오지 않냐. 특히나 여기는 1인 법인도 꽤 들어갔었고,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메카거든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장기로 그냥 임대 수요 월세 세팅을 해서 월세를 계속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그러니까 기존에도 워낙 많았고 새로 들어간 분들도 많았어가지고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매물로 내놨다가 걷어들인 사람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매물이 더 줄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양도세가 최근에 높아졌었기 때문에 추후에 뭐 10%더 추가된다고 해도 그 크기가 그렇게 막 효과적으로 오히려 양도세를 확 낮췄다 이러면 매물을 내놔서 좀 매물을 털겠지만 크게 차이 없고 뭐 35% 55% 양도세 내고 내가 왜 파냐. 난 안 급하다. 어차피 기존에 이제 들어와셨던 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임대 사업 내고 혜택 받으면서 그 종부세 합산 배제라던가 재산세 감면이라던가 이런 혜택 받으면서 버티면 되는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많은 양도세를 내고 파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거랑은 오히려 현장이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매수세가 줄어든 건 맞아요. 관망세를 보이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투자자들만 시장에 참여한 장이 아니고 실거주자들도 적극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상대적으로 규제가 실소유자들한테는 규제가 아니고 완화책,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대했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 얼어붙었다고 한다면 이제 금매가 출현해도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을 점점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걱정되는 사람들의 매물이 증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금매가 정말 급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한 유리 멘탈이신 분들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하나가 나오면 이런 물건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아서 매물이 쌓일 일도 없고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금매가 하나 나오면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수요들이 1일 만에 바로 결정을 하고 현금을 들고 와서 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어붙지 않고 시장이 얼어붙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인천 편이지만 서울을 약간 예로 들자면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애들이 최근에 26건이 거래됐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고 거래된 애들조차도 가격이 다 전고점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뭐 인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저랑 똑같이 그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런 매물을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미리 매물을 부동산에 부탁을 해놔야지 거래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매수 매도 동향으로 봤을 때 인천은 지금 6.17 대책 발표 이후로 지금 좀 매매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관망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시계열을 통해서 매매 지수를 알아보면 인천은 아까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조정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설명드렸던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미미하게 가격이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매매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고 있으면 지수가 내려가는 건데 지금 105에서 크게 변동 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연수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6.17 대책 발표 이후에 뜨거웠던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오히려 지수가 더 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실거주자들, 똘똘한 한 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매물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매물에 적극 동참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리나베이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걸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제 매물 동향을 보면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6.17 대책 발표된 이후로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매물 개수를 보면 원래 9,280개가 있었는데 열흘 지났을 때 8,327, 또 열흘 지났을 때는 비슷했어요. 6.17 대책 발표된 이후로 오히려 한 1,000건 정도 줄었다가 그걸 유지를 하다가 오히려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매물이 1,000개 정도, 1,000개는 좀 안 되죠. 한 7,000개 정도 줄었고 그 이후로 오히려 또 1,000개 정도가 매물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연수구는 전체적으로 매물을 더 거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물 완료 개수는 오히려 줄긴 줄었어요. 그렇지만 매물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같이 알아보기로 했던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800개에서 2,600개, 다시 2,800개에서 6월 달에 6.17 대책 발표된 이후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급격하게 300개 정도로 매물이 줄어든 300개 정도가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오히려 매물이 줄어서 거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구에서 보면 연수구 안에서 동별을 보면 사실 청학동과 선학동은 되게 불쌍해요.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조정지역이 됐어요. 그럼 거래가 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송도동을 대표적으로 조금 연수구에서 세밀하게 본다고 하면 6.17 대책 발표될 때 7,000개에서 6,400개로 매물이 줄어들었고
그런 다음에 비슷한 매물 현황으로 갔다가 오히려 여기도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5,936개로 오히려 이때 한 1,000개 정도, 한 1,000개는 아니고 한 400개 정도 매물이 줄고, 오히려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710에 뜨거 하고 나서 매물이 나오나 봤더니 오히려 더 빠르게 1,200개 이상 매물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송도동은 오히려 매물을 많이 걷어들였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종부세 무서워서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양도세 그거 내고는 도저히 못 팔겠다. 나는 그냥 가져가겠다. 버티기 들어가겠다. 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양구에서는 사실 박촌동이 가장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로 얘를 알아보자고 한다면 매물이 65개였고 100개였고 84개, 매물이 그당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 6.17 대책 이후로 7월 달까지는 매물이 조금 오히려 증가했는데 7.10 대책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됐나라고 봤더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박촌동 같은 경우는 투자자 수요보다는 실거주자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서 매물이 없어서 그렇지 매물만 있다고 하면 실수요자들은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고 매물이 뭐 더 증가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촌동은 짱짱하게 계속 버티고 있었고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전동이나 이제 계산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냥 버티기 들어가겠다. 양도세 많이 내고 안 가겠다.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뭐 많이 걷어들이진 않고 이제 계산동 같은 경우도 466, 468, 469, 433 이렇게 보면 크게 변동 없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전동은 좀 약간 800개에서 700개 단위로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데 그 조금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지도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지도를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쪽 현상 얘기하다가 미리 설명을 못 들었었는데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천 지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천을 통해서 이제 부평구로 전철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 숨은 역할을 하는 부평구가 옆에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조정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알아본 지역인 계양구가 있고요. 인천의 워너비 지역인 연수구가 이쪽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알아보자면 연수구는 그 밑에 쪽에 있었는데 연수구의 전반적인 지도는 이렇게 송도가 끝에 위치해 있고 송도 옆에 동춘동, 동춘동 옆에 연수동, 동춘동 위에 옥련동 여기 지역만 한번 유심히 지도를 머릿속에 좀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양구는 아까 말씀드린 부평구 위에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자들의 메카인 작전동과 계산동은 이렇게 나란히 위에 위치되어 있고요.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는 용종동, 병방동, 특히 실거주자 수요가 많다고 했던 박촌동, 동양동, 규련동은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머릿속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매물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 다음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떨어질 거냐라고 기대하시는 정부가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현장에 매수세가 얼어붙긴 했지만 이런 분위기다.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매입이 급매를 위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만 1편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블로그에도 이와 관련된 칼럼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블로그 오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